금속을 좀 알아도 금속을 1도 몰라도 다 합격. 금속재료 시험 열처리 기능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속재료 시험 열처리 기능사 가람쌤입니다. 오늘은 파트 1 금속재료 일반의 챕터 1 금속재료 총론의 3강 금속의 소성 변형과 가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성 변형과 가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출제율이 높진 않습니다. 5년간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 회당 0.5문항, 그래서 출제율이 대략 50% 정도, 46.2%라고 하는 50%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두 해에 한 번씩 나왔던 문제긴 한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나오면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간략하게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의 가공성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재료의 가공성. 금속 재료를 가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방법들을 간략하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 주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조성은 금속이나 합금을 녹이면 어떤 상태가 되죠? 그쵸? 액체가 되죠. 액체인데 이제 우리 금속에서는 액상이라고 합니다. 액체 상태, 액상을 만들어서 주물을 만들 수 있는 성질. 즉 무슨 말이냐? 금속이나 합금 덩어리처를 액체로 만든 다음에 그 액체를 거푸집이라고 하는 틀에 부어서, 센 물을 부어서 내가 원하는 형체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공정을 전체적으로 주조라고 하고요. 주조라고 하고, 요때 나온 요 제품, 얘를 주물입니다. 주조에 인해서 나온 물건, 그래서 주물이라고 하고, 요 거푸집 있죠. 이 거푸집을 얘를 이제 주형이라고 하죠. 주형을 만들기 위해서 요 안에 주물과 똑같이 생긴 모형 물체를 넣어줬어야 되죠. 그래야 주형에서 쇳물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이 모형, 원래의 주물을 만들기 위해 주형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이 모형 물체를 원형이라고 하죠. 원형. 참고적으로 이게 나중에 주조를 하게 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주조의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액체 상태의 센물을 거푸집에 넣어서 부어서 주물을 만드는 거, 이걸 주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성 있죠. 소성의 반대는 탄성이죠. 탄성. 자, 비교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외력을 받은 정도에 따라 가해진 외력을 제거하면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성질. 대표적인 게 이제 고무가 있죠. 고무. 탄성체의 대표적인 고무. 영어로 러버죠. 러버. 그리고 소성은 이에 반대되는 성질입니다. 변형이 돼서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 이것도 이 성질이 이제 금속의 대표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성. 그래서 이런 소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을 소성 가공이라고 하죠. 소성 가공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조가 있을 수 있죠. 단조. 내가 때려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주조? 주조는 아니죠. 주조는 여기 위에 주조성을 이용한 성질이고, 아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변이 있을 수 있고, 아변 두 개의 롤러 사이에 재료를 통과시켜서 얇은 판재를 얇게 만드는 가공법, 이걸 아변이라고 하죠. 단조, 아변. 또 인발, 압출 등이 있습니다. 압출. 전부 다 이게 한번 힘을 가해서 변형하면 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뭐 이제 탄성의 대표적인 고무라면 소성의 대표적인 것은 찰흙을 들 수 있죠. 찰흙. 다음으로 절삭성이 있습니다. 재료가 공구에 의해서 깎이는 정도, 여기서 말하는 공구는 절삭 공구죠.
선반의 바이트, 밀링의 커터, 이런 것들, 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금속 재료보다 훨씬 더 경한, 단단한 그런 재료를 그 동력이 있는 동력을 가해주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재료가 깎이게 되는 이런 성질을 이제 절삭성이라고 합니다. 절삭성의 좋고 나쁨은 공구의 수명, 절삭 저항, 절삭면 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절삭 이런 가공이죠. 선반 가공. 내가 재료가 이렇게 물려 있고 여기에 단단한 공구를 회전하는 상태에서 동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단단한 재료를 이제 근접해 줌으로써 이렇게 재료를 얇게 만들거나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날려주는 거야. 여기가 이제 절삭 가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접합성, 재료의 용융성을 이용하여 두 부분을 반영구적으로 접합하는 정도를 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한 게 납땜, 용접 이런 방법들이 있죠. 접합성. 그래서 그 금속 재료나 이제 재료들은 대부분 이제 가공성에는 대표적으로 주조성, 소성, 절삭성, 접합성 이렇게 네 개의 성질이 아주 중요한 재료의 가공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콕 집어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중요한 맹점 몇 개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조성에 미치는 성질에는 주조의 용융점, 유동성, 수축성, 가스의 흡수성 이렇게 네 가지가 주조에 미치는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금속의 용융점은 이제 그 제품을 원래 이 덩어리 셀을 녹이기 위한 그 온도를 용융점이라고 하는데 용융점이 너무 높으면은 일단 온도를 상승시키기가 힘들고 또 이제 그 기존 공기 중에 산소나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용융점도 물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단단한 제품, 고강도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면 고용융점의 제품을 사용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업성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용융점이 선택을 해야 되고요. 유동성은 뭐냐? 얘가 액체가 되었을 때 잘 흘러가는 성질. 이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즉 유동성이 안 좋으면 끈끈하겠죠. 그래서 잘 젤리 같은 형태여서 잘 안 흘러가고 유동성이 좋으면 그쵸. 이 그 거푸집에서 쫙 퍼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상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유동성. 수축성. 금속은 고체에서 액체로 되면서 수축이 일어납니다. 아, 반대죠. 고체에서 액체로 되면 액체에서 액체 정정하겠습니다. 수축성은 액상에서 고상으로 되면서 물질이 약간 수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수축 정도가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내가 거푸집에 채워놨는데 그 모양을 다 형성하지 못하고 수축돼서 미흡한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축성도 감안해서 이제 거푸집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푸집을 좀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수축성을 향상시키는 수축이 별로 안 되는 그런 합금을 써서 이제 계량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스의 흡수성. 그 주조를 하게 되면 액상에서 고상이 되면서 많은 가스가 나옵니다. 또 침투하면서도 많은 이제 그 센 물에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스가 빠지지 못하고 그 제품 안에 머물게 되면 기공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주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스가 이제 그 주형에서 흡수가 되거나 통풍 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주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동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유동성은 끈끈한 점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낮을수록 용융금속이 잘 흐를수록 유동성이 좋아서 그 주형 구석구석 침투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 향상 원소 보면은 가끔 문제에 잘 나오는 게 뭐 규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주조를 잘하기 위한 유도성이에요. 액체가 됐을 때 잘 흘러가는 그런 성질. 또 절삭성의 영향은 공구의 수명과 관련이 있죠. 절삭이 잘 안 돼. 그럼 공구가 완전 금방 고장 나겠죠. 그리고 절삭 저항. 절삭할 때 많은 힘이 들어가고 면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성이 좋으면은 수명도 좋아지고 절삭 저항도 좋고 절삭면이 좋아지는데 절삭성 향상 원소는 대표적으로 인이 있죠. 인은 금속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좋은 역할을 하는 거는 잘 깎이게 절삭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나 합니다.
자, 소성강호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성강호는 단조와 아변이 있죠.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해머나 프레스를 이용해서 금속 재료를 필요한 형상으로 때리는 방법. 이게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오래된 금속 가공법이죠. 단조에는 자유단조와 형단조가 있죠. 자유단조는 내가 그냥 망치랑 집게를 이용해서 탁탁탁 때려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얘는 기능이 좀 필요합니다. 형단종은 금형, 형틀에서 딱 찍어가지고 정형된 그런 형상을 찍어내는 방법. 이게 형단조인데 얘는 이제 기계가 필요하죠. 기계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의 비중이 높은 방법. 아변, 재료를 회전하는 두 개의 롤러 사이에 끼우고 점차 간격을 좁혀 통과시켜 늘어나거나 얇게 성형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판재, 관재를 만드는 소성 가공법.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아변이죠. 두 개의 롤러 사이에 통과시켜서 이렇게 두꺼운 판재를 얇은 판재로 만들어서 두께를 조정하는 방법을 아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변에 의해서는 두께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 얇아진 판재는 더욱더 이제 강도가 향상되죠. 예? 강도가 향상돼서 재료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변한 뒤 너무 재료가 이제 경해지다 보면 그거에 대한 단점이 있어서 그 뒤에 열 처리를 해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압출이 있습니다. 재료를 작은 다이 구멍을 통해 밀어내서 형체를 생산하는 소성 가공법. 자, 압출이란 것은 이러한 이제 옆면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금형입니다. 금형. 요 두 개가 금형 다이예요. 자, 이 다이란 말은 뭐 이제 동사로 쓰이면 죽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금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금형. 금속의 형틀, 이걸 금형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이 다이의 구멍이 있죠. 저기를 통해서 이게 이쪽이 재료입니다. 재료. 이렇게 생긴 다이가 고정되어 있고 얘 뒤에서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밀어주면은 이렇게 얇은 재료가 나오겠죠. 주로 그래서 그 얇은 봉제, 선재를 만드는 그런 가공법, 소성 가공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료를 작은 다이 구멍을 통해 밀어내서 형체를 생산하는 게 이제 압출이고, 인발은 뭐냐? 인발은 이렇게 금형이 있으면은 다이라고 하는 금형이 있으면은 다이가 금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약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겨주는 거예요. 얘는 밀어주고 얘는 당겨주고. 그래서 압출에서는 압축력을 받고요. 그 인발에서는 인장력을 받습니다. 다이 구멍을 통해 출구 쪽으로 재료를 잡아당겨서 단면적을 줄이는 가공 방법. 이게 이제 인발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공을 참고하시고, 압출과 인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압출은 선생님 방금 설명했다시피 압출은 압축하중이 작용하죠. 압축하중. 인발은 인장하중이 작용합니다. 압출과 인발은 비슷한 형상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에 가해지는 하중과 생산 방법의 차이가 있죠. 하중이 압축이냐 인장이냐. 그래서 두 개 중에서 뭐가 유리한지 판단을 해서 공정을 설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압축을 받으면은 팍 깨지는 재료야. 하지만 인장은 잘 견뎌. 그러면은 압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발 당겼을 때는 잘 깨져. 하지만 압축력은 잘 버텨. 그런 재료는 압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재료의 성질을 감안해서 공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재료를 전공한 기술자들의 역할이겠죠. 자, 열강 가공과 냉강 가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강 가공은 이 두 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결정 온도죠. 이 재결정 온도는 참고적으로 일반적으로 6점 TM 6점에서 3분의 1이나 2에 일반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나 2점, 6점에 3분의 1이나 2점을 재결정 온도에 일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자, 열강 가공과 냉강 가공은 이 재결정 온도를 이상으로 하면 열강 가공, 이하로 하면
냉간 가공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결정 온도 이상에서 가공을 열간이라고 하고 제결정 온도 이하에서의 가공을 냉간이라고 하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죠. 열간으로 하면 가공도가 크고 쉽게 작은 힘으로 큰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가공이 유리하고 거친 가공 막 팍팍 줄일 수가 있어요. 아변도 이만했던 판재 열간 아변을 때리면은 아주 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냉간으로 한계가 있죠.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줄이면 깨져버리죠. 하지만 열간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신 단점이 뭐냐? 스케일이 생길 수가 있죠. 열 중에서 하다 보니까 스케일 표면에 산화나 이제 탈탄과 같은 그러한 이제 특히 산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이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고 냉간 가공은 많이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밀한 치수가 가능해요. 온도의 변화가 없이 상온에서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가공을 할 수가 있고 기계적 성질도 양호하고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조금 가공하는 마무리 가공으로 합니다. 강도 크고 연신율은 감소합니다. 냉간 가공은 장점을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장점은 정밀 그리고 표면 우수 다른 말로 미려라는 말을 또 씁니다. 미려 표면이 미려하다 표면이 우수하다 시험에는 미려란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단어 뜻을 몰라서 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강도 크고 강도가 커집니다. 예, 소성 가공이 되면 가공 경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연신율은 감소한다. 강도가 크면 연신율은 좀 포기를 해야죠. 예, 그리고 또 단점이 한 번에 많은 가공 대형 가공은 힘들다. 가공도가 클 수는 없다. 조금씩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소성 가공법은 지금 보면은 요 재료를 밀고 있나요? 당기고 있나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힘을 주진 않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이 힘은 인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정은 인발입니다. 인발. 만약에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없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압출이죠. 하지만 화살표가 여기 없고 여기에 있고 얘는 지금 당겨지는 인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발 가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성가공법 단조, 아변, 압출, 인발에 대해서 이제 해설에 선생님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각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재료를 어떠한 소성가공법에 이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소성가공 공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까지도 키워줘야 현장에서 기술자로 인정받고 그 분야에 제대로 된 실력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굉장히 어디서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자신있게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성 가공에서 가공성에 재료의 가공성에 해당하는 주조, 소성, 절삭성, 접합성 그리고 소성 가공에서 종류 소성 가공에 있는 이제 가공 방법의 종류 단조, 아변, 압출, 인발 요 4개 있고 그 재결정 온도에 따라 나누는 열간 가공, 냉간 가공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속 재료의 일반적 성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도 별이 3개짜리예요. 출제율이 100%가 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같이 공부를 해서 이 부분도 모두 다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속재료 시험 열처리 기능사 가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